간호사 면허 반납해야 할까봐요. 스킨 테스트도 모르는 간호사가 무슨 간호사예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신규 간호사 선생님 계실까요? 혹시 오늘도 울면서 퇴근하진 않았나요? 남들은 다 멀쩡하게 병원 잘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질질 짜고 다니나 하진 않았나요? 세상에 어떤 일 잘하는 간호사라도 그 어떤 잘나 보이는 간호사라도 일하면서 눈물 쏟은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자괴감 느끼며 존버의 시간을 보내는 신규 선생님들께 오늘 이야기가 조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4년 동안 대학병원 간호사로 살며 눈물 났던 순간입니다. 저는 신규 때 출근해서 일 시작하기 전에 하는 물품 카운트를 2시간을 잡고 나와도 임기시간까지 그걸 다 못해서 대입 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출근을 했어요. 통근하는데 1시간씩 걸렸냐? 병원 코앞에서 자취를 했고요. 그냥 병원에 12시간 이상, 14시간, 16시간 하루 종일 근무복 입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밥은 뭐 일하면서 못 먹을 거 뻔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먹고 가는 거고요. 그날도 데이였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한 4시 반, 5시쯤부터 데이 근무를 했어요. 그때의 일기를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09년 6월 20일 17시 51분 퇴근해서 집에 와서 쓴 일기네요. 악명 높은 C방을 드디어 보게 됐다. 역시 중증도 대박. 거기다 퇴원 환자 침상 정리도 안 됐는데 ICU까지 덜컥 나왔다. 아침부터 정신 하나도 없고 컴플레인이며 여기저기서 불러대는 바람에 쉴 틈 없이 뛰어만 다니고 컨펌은 자기들이 안 내놓고 탁과 전공의는 M1 나한테 소리 지르고 환자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기억도 잘 못하겠고 L튜브 3명 가지고 있는데 공코가 다 어딘가 이상하고 한참 공코랑 씨름하다가 겨우 됐나 싶어서 다음에 가보면 또 안 되고 있고 결국 이것 때문에 다음번 선생님한테 쫄쫄 타고 옆병동에서 다른 기계로 바꿔왔다. 근데 왜 라운딩 갔을 땐 멀쩡하게 들어가던 IV가 1시간 만에 죄다 막혀버리냐? 아무것도 못 먹고 뛰어다녔는데도 4시가 훌쩍 넘어서 겨우 끝났다. 밥 못 먹은 것도 괜찮고 스테이션 한복판에서 탁과 전공의가 소리 지른 것도 괜찮았고 고장나는지 한참 말썽 부리던 공코 때문에 진탕 혼나는 것도 괜찮았고 주사 막혀서 인계 끝나고 스타트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았는데 갱의실 테이블에 있는 도시락 하나에 눈물이 나왔다. 간호사 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신규 1년. 나 역시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듯 울며 웃으며 병원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 간호사 면허가 있다고 다 간호사가 아니다. 진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외과에 왔다. 정신과 간호사라는 확고하게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까 일부러 정반대의 외과에서 시작하는 걸 행운으로 여겼다. 그래, 지금은 배우는 기간이고 진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더 혼나자, 더 울자, 더 배우자. 언젠가 이 모든 시간이, 눈물이 날 진짜 간호사로 만들어줄 거야. 그 도시락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김밥이었어요. 같이 데이 근무한 선생님들이 제가 안 끝나니까 갱의실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이 먹거나 제가 못 보고 갈 수도 있으니까 먹고 가라고 제 이름을 써서 테이블에 뒀더라고요. 진짜 그 김밥 한 줄이 뭐라고 집에 들고 가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 도시락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마 저 혼자겠지만 그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 순간도 제가 신규 때 일인데요. 이거는 독립해서 한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병동에 입원해 계셨던 환자분이었어요. 말기 암이셨는데 아주 까칠하고 고집이 세고 그게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셨고 의료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저를 더 힘들게 하셨던 건 제가 신규인 게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처치는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던 분이었어요. 보호자도 뭐 비슷했고요. 심지어 제가 있던 병동이 외과 병동이었는데 이 환자는 내과 환자였어요. 아싸리 여러 과 보는 병동이면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GS 이렇게 메인 실링 있는 병동에 타과 환자가 있는 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터미널 환자라서 손도 많이 가고 환자도 맨날 짜증내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하다가 점점 지쳐서 그냥 트집 잡힐 만한 말 같은 거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바이탈하고 인젝하고 얼른 나오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처방이 나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산소를 연결하려고 하면 안 하신대요. 왜요? 그냥
너무 의학적으로 당연한 처치인데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끝까지 안 한다고만 하시니까 내가 다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은 가지고 계시던 장로가 터졌어요. 옆으로 대변이 흐르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제가 새로 붙여드리겠다 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장로 전문 간호사만큼 잘할 자신이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전문 간호사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는 방법은 알죠 라고 하니까 그럼 처치를 안 받겠다고 하셔서 가뜩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숙이고 해야 돼서 되게 힘든 처치거든요. 그게 저도 기분이 상해서 알겠다고, 장로 선생님은 내일 출근하시는데 그때 처치 받으실 거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쿨하게 떠나서 다시는 안 가고 싶었는데 복수가 관 사이로 줄줄 새서 30분에 한 번씩 드레싱을 해도 계속 지독하게 냄새가 나고 축축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일하는 내내 진짜 그 어느 배드보다 자주 갈 수밖에 없었죠. 환자가 저한테만 그랬겠어요. 낙서 파트한테도 그런 식이니까 파트에서도 어차피 터미널 환자라서 컨디션 변화도 크지 않고 심지어 비협조적이니까 뭘 해볼래야 해볼 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뭔가 치료를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환자 보는 게 힘들기만 했어요. 진짜 우리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처치실에 베드가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모니터가 엄청 달려있고 보호자들이 울면서 DNR 설명을 듣고 있더라고요. 평소처럼 짜증낼 힘도 없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시는데 병실보다 처치실이 더 밝거든요. 밝은 불빛 아래 계시니까 전신에 황달이 쫙 깔린 그 야윈 몸이 더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소리라는 것이 있어요. 꺽꺽 하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나는 호흡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랑 모니터 소리 그리고 산소 소리, 죽음이 임박해 있었어요. 그날 저는 담당 간호사는 아니었는데 어쩐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틈날 때마다 한 번씩 가서 석션을 했는데 여전히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하는 처치를 거부하지도 않고 짜증을 내지도 않을 건데 그냥 어떤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니어쌤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는데 딱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나도 당황하고 시니어 선생님도 당황하고 진짜 숟가락 물고 울었어요. 얼마 전까지 실갱이 하던 것도 생각나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지 말 거라는 후회도 들고 이제 와서 아무 소용없는 거였는데 장로까지 거 좀 서툴어도 내가 한번 해주고 다시 봐달라고나 할걸. 환자가 욕을 해도 그냥 좀 들어줄걸.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라 이분의 마지막이 햇병아리 간호사였던 저에게는 상상이 안 갔던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후에 절 힘들게 하던 환자분은 떠났습니다. 이렇게 가셨구나. 이게 그분 삶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이게 그 사람의 죽음이구나. 출근해보니 익스파이어 하셨다더라 하는 거나 ICU에서 돌아가셨다고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게 처음이어서 마음이 더 이상했던 것 같아요. 잘 해주지도 못하고 잘해줄 능력도 없었던 내가 한심하기도 했고 그분한테는 제가 스쳐 지나간 많은 간호사들 중에서도 주사 놓는 실력도 형편없고 살갑지도 않은 존재감 없는 한 명이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준 환자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너무나 부족한 간호사였고요. 부디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에피소드는 무려 10년차 때 일이에요. 저는 2년 3개월을 외과계 병동에서 있었고 그 후에는 쭉 정신과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2015년부터 17년까지의 3년간은 정신과 납병원이랑 외래 쪽에 있었어요. 전후로는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를 했던 거고요. 이날은요. 입원해서 며칠 동안 머리가 아프다고 하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혹시나 해서 CT를 찍었더니 혈종이 거의 머리에 반을 덮은 거예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정신과에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 수술방까지 무사히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당장이라도 터지면 바로 어레스트나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인 거죠.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절대 침상 안정하시라,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 무조건 누워있어라 하는 거 밖에는 없었어요. 간호사 2명이 같이 일하는데 그날 저랑 같이 일하던 주니어는 여기 온 지 한 달 된 어린 간호사예요. 주임 업무를 41개월 전에 3일 임기받고 거의 주임해본 적도 없이 36개월을 주사 한 번 놓지 않은 외래 납병원에 내려가 있다가 병동으로 돌아온 건데 신규랑 둘이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폭탄 같은 상황이 내 앞에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날 또 휴일이었어요. 수세미라도 있으면 물어봐가면서 하겠는데 이 병동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당직이 그때가 5월인데 1년 차니까 2달 됐잖아요. 말할 것도 없죠. 일단 내일 수술을 하겠다고 신경외과에서 트랜스퍼 처방을 내고 개방병동 빼자고 하는데 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전시를 어떻게 하더라? 이거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프로세스인데 진짜
머릿속이 새하얗게 돼서 완전히 까먹었어요. 이병동 저병동 전화를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신과에서 시한폭탄 같은 언제 응급 터질지 모르는 내일 신경외과 수술 들어갈 환자 전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디서 좋아했겠어요. 다들 자리 없다, 안 된다, 거절만 계속 당했죠. 진짜 전화를 수십 통 수백 통을 해서 겨우 어렌지 해주세요. 근데 저희도 진짜 상황 안 되는데 받는 거예요. 하는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남의 병동에 죄 짓는 기분으로 최대한 오더 정리해서 깔끔하게 보내드리겠다 얘기를 드렸죠.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정신과 환자들은 DI하고 슬래시하고 어디 불편해요 뭐 주세요 소리 지르고 목 놓아 울고 우다다 뛰고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 병동을 갓 독립한 신규 선생님 혼자 뛰어다니면서 보고 있고 나는 이 낯선 오더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내가 23명 볼 테니까 선생님이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줘 하고 싶은데 신규 선생님이랬잖아요. 전실이 어차피 시니어 잡인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갓 독립한 신규 마냥 허둥지둥거리면서 전실 짐 싸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수술장 투약으로 항생제가 올라왔어요. 항생제를 처음 쓰기 전에 스킨 테스트라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 그거 해야 되지. 근데 스킨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거더라? 뇌가 한순간에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술기 자체는 기억이 나는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15분이 맞나? 20분인가? 10분인가? 희석액이 1대 100인가? 1대 1000인가? 어떻게 만들더라? 잠깐만 나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이거는 학생들도 아는 기본 간호학책에 나오는 너무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교직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프로세스를 찾는데 눈앞이 흐려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일단 누구한테라도 물어봐야 되니까 무능한 시니어 환자들 매니지까지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신규 간호사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진짜 미안한데 진짜 무식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나 스킨 테스트 하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스킨 테스트 준비를 해가지고 빼드려 갔는데 환자가 없어요. ABR이라고. 절대 침상 안정이라 침대에서 내려오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에서 아주 한가하게 양치를 하고 계세요. 보호자는 우리 집 양반이 원래 말을 안 듣는다고. 고집이 저렇게 세셔. 보고만 있고. 제가 거의 애걸복걸해서 제발 누우시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저 환자는 대체 어쩌라고 저러지?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있지? 겨우겨우 전실을 보냈는데 역시나 전실 가자마자 그쪽 병동에서 어사인차는 전화가 왔어요. 이거 확인한 거 맞아요? 이건 왜 5개예요? 이건 뭐예요? 그렇게 보고 또 봤는데 안 보이던 게 듣고 나니까 보이고 안 한 거 보이고 그토록 민폐 끼치지 말자 하면서 뛰어다녀 놓고 결국은 부탁과 사과만 한 보따리 하고 전실이 끝났어요. 한심한 주임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니다. 오히려 주임이 아니라 신경과보다 할 수도 있겠다. 나 때문에 우리 병동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질하다고 소문이 나면 안 될 텐데. 그동안 어디 가서나 일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일 좀 하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자괴감은 덤이었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당직 수쌤이 라운딩을 왔는데 보고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간호사 면허 반납해야 할까봐요. 스킨 테스트도 모르는 간호사가 무슨 간호사예요. 저 당직 수쌤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오며가며 봐서 그냥 당직 수쌤인가 보다 하는 정도인데 제가 갑자기 막 우니까 당직 수쌤도 당황하고 같이 일하던 신규 간호사도 당황하고 저는 쪽팔렸죠. 모르는 것은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배우면 되니까. 익히면 실수를 별로 반복하지는 않았어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왔던 거겠죠. 근데 그때 제가 겪은 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수백 번 어쩌면 그 이상 해왔던 것들이 기억에서 휘발해버렸다는 당황스러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 또 다른 상실과 망각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의 효능감에 대한 실망,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 자체에 대한 프라이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능하다는 감각, 한심스러움, 자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임 업무를 대체하거나 부담을 덜 방법이 없는 이러한 고민을 나눌 선배조차 대부분 곁을 떠났다는 현실에 대한 서러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부담만 지운 미안함. 그날 일기를 쓰려고 블로그에 접속을 하니까 딱 뜨던 글이 하필이면 정신과 처음 독립한 날 썼던 일기예요.
독립하고 우당탕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도 언젠가 멋지고 여유롭게 일하겠지? 기대하면서 싱글이었는데 10년차가 되어서까지 이런 나날이 펼쳐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도 인정해야지. 어쩌겠어요. 잘하고 싶은데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실수도 하고 엄청 못하는 것도 있고 까먹어서 잘하던 걸 못하게 되기도 하고 가끔 멍청한 질문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기도 하고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하고 있고 해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얘기가 좀 길었네요. 힘들 때 블로그에 울면서 일기 쓰고 했던 날들이 하도 많아서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때 적은 글들을 보면 감정이 약간 되살아나서 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한데 오히려 돌아보면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게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겠죠? 경험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